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경우입니다. 표의자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요 부분의 착오일까요? 첫 번째, 토지의 현황과 경계. 현황과 경계는 면적, 즉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보증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주채무자의 동의성. 보증과 저당권 설정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채무자의 동의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오인하는 것. 임대차는 유상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이잖아요. 돈을 내는 것과 돈을 내지 않는 것은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목적물의 동일성. 내가 만약에 A 토지를 사려고 했는데 B 토지로 계약을 하면은 이것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은 목적물의 시가, 시가는 조금씩 변동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토지 매매에서 면적의 근소한 부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매매 임대차에서 소유자의 동일성. 매매와 임대차에서는 목적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 목적물의 소유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동일성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봐야지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표의자는 중과실 없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은 표의자 자신이 입증해야 되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착오로 취소하게 되면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지만은 이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틀렸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법률 행위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래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데 그 동기의 착오가 만약에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이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3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 말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가압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가 되어 다시 없어진 거죠.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4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우리 판례는 매도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다음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매수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오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판례도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판례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5번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Y 토지로 표시한 경우, 즉 당사자는 X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보는데 합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죠? 비록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적혀져 있지만은 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법률행위 해석할 때도 배웠죠?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 손해배상 책임이죠. 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착오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보지 않아요.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틀린 지문이죠?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원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지만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으면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따라서 그때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인 거예요.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틀렸죠? 표의자의 중과실은 상대방, 즉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유지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네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쉽다.